오늘 저희가 분석해 볼 자료는 좀 특별합니다. 거창한 논문이나 책이 아니고요. 평촌에서 훈 선생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입시 전문가 훈 선생과 예비 고1 제자 사이에 오간 짧은 대화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 대화의 시작이 된 질문이 참 당돌해요. 원장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였죠. 어른들은 서로에게 절대 던지지 않는 아이의 눈이기에 가능한 순수하고도 아직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보통 이런 질문 받으면 어른들은 아니야, 괜찮아 하고 그냥 애둘러 넘기기 마련인데 이 대화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이 대화를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계기로 터져나온 한 교육자의 직업적 소명을 한번 해보보는 겁니다. 고된 노력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평촌의 한 학원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무언가에 지쳐있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그 본질을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대화의 첫 장면은 이렇습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보더니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라고 툭 던지죠. 선생님이 내가 많이 힘들어 보이니? 라고 대묻자 학생은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라고 대답합니다. 보통 사제지간에 이런 대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미 어른들 사이에 어떤 예의나 체면이라는 필터가 완전히 거친 아주 진솔한 소통이 시작된 겁니다. 제자의 그 솔직함이 선생님의 무장해제를 이끌어낸 셈이죠. 아, 여기서 훈 선생의 첫 번째 대답은 아주 모범적이에요. 입시는 매년 변하니까 너희에게 도움을 주려면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거든.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을 설명한 거죠. 근데 저는 그 대답이 조금은 뭐랄까 상투적으로 들렸어요. 어느 분야의 전문가든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근데 역시 제자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더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제자가 그럼 학원 일만 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되묻죠. 이 질문은 사실 선생님이 말한 이유만으로는 지금 그 힘듦이 다 설명되지 않아요. 뭔가 더 있죠? 라는 뜻이거든요. 아이의 직감이 어른의 논리적인 설명을 그냥 꿰뚫어 본 순간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대화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죠. 그 예리한 질문에 훈 선생이 드디어 자신의 속내, 일종의 오리진 스토리 같은 걸 꺼내놓습니다. 아주 오래전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았던 한 제자에 대한 아쉬움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고요. 네. 내가 더 파고들어서 직접 길을 만들어줘야겠다는 그 마음 하나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일종의 고백이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게 무슨 거창한 계획 때문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아주 개인적인 사건을 마주했을 때죠. 어떤 사건이요? 네, 그 순간 일이 소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비단 교육자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훌륭한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그 시작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일이 소명으로 바뀌는 순간이라. 그러자 대화는 더 현실적인 주제, 바로 입시의 상징과도 같은 대치동으로 옮겨갑니다. 제자가 또 핵심을 찌르죠. 그럼 대치동 가서 입시만 전문으로 하시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이건 성공하려면 더 큰 물에서 놀아야죠 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려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훈 선생이라는 인물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는 학생들이 고객이지만 너희들은 선생님의 제자야. 이 고객과 제자라는 단어의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고객이 계약서로 묶인 관계라면 제자는 보이지 않는 신뢰의 끈으로 묶인 관계거든요. 잠시만요. 그 말이 참 멋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거래 관계를 제자라는 되게 감성적인 단어로 포장해서 학생들한테 더 큰 심리적 부담이나 뭐랄까 부채감을 주는 건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죠. 만약 그 관계가 일방적인 강요였다면요. 하지만 이 대화의 맥락에서 중요한 건 그 관계가 쌍방향이라는 점입니다. 쌍방향이요? 네. 선생님이 너희 수업 다 그만두고 대치동 가면 어떨까? 하고 슬쩍 떠보자 제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요, 그건 안 돼요 라고 외치거든요. 그랬군요. 이건 부담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이로운 연대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학생 역시 그 관계에서 단순한 지식 이상의 안정감과 신뢰를 얻고 있는 거죠.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연대라는 말씀이시군요.
너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신뢰를 받는 것이 어떤 보수보다 값지다 하는 말이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게 그 지점에서 증명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계약은 끝나면 그만이지만 신뢰는 졸업 후에도 평생 가는 자산이 되거든요. 훈 선생은 지금 당장의 더 큰 계약서보다 평생 갈 자산을 선택한 겁니다. 평촌이라는 터전에서 그 관계의 밀도를 지키기로 한 거죠. 그렇게 자신의 선택의 이유를 설명한 훈 선생이 이제 대화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전혀 달라진다는 거야. 선생님에게 지금의 바쁨은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야. 이 문장이 이 대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계자들을 도울 힘을 기르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서사로 바꾸면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자체가 달라집니다. 와, 이건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인 자기 통제 기술인 셈이죠. 뇌의 서사를 바꾼다. 흥미롭네요. 지금 직장에서 번아웃을 느끼거나 힘든 프로젝트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이 그냥 좋은 말처럼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훈 선생의 사례를 보면 이게 단순한 정신승리가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자신의 왜가 분명하니까 그 힘든 과정의 의미를 재정해야 할 힘이 생기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정말 뛰어난 교육자답게 자신이 깨달은 이 강력한 도구를 제자에게 그대로 선물해요. 너도 마찬가지야. 지금 공부가 힘든 건 미래의 너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이야. 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한 철학을 학생의 가장 큰 고민인 공부에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나를 봐. 나도 이 성장통을 겪고 있고 이건 의미 있는 일이야. 그러니 너의 공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 이런 가르침은 어떤 이론보다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신의 현재가 그 철학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온 거야. 네, 이건 나도 했으니 너도 해 라는 식의 소위 꼰대식 조언이 아니죠. 전혀 아니죠. 나 역시 지금도 이 과정을 겪고 있으며 이 과정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의 삶 전체로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결과가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입시 환경의 최전선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대단한 용기예요. 그렇죠. 모두가 결과만 보고 달려갈 때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어떻게 실력과 가능성으로 축적되는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요. 학생 입장에서는 단순한 영어 선생님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멘토를 만난 것과 다름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깊은 대화는 제자에게 전하는 마지막 당부로 마무리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으니 딱 하나만 기억하라면서요. 현재의 노력은 미래의 가능성이고 오늘의 도전이 내일의 자신감이 된다는 것을. 이 문장의 짜임새를 한번 보세요. 노력이라는 막연한 행위를 가능성이라는 미래의 자산과 연결하고 도전이라는 두려운 행위를 자신감이라는 내면의 자산과 연결합니다. 아, 그렇네요. 현재의 힘든 행위가 미래의 나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학생은 이제 책상에 앉을 때마다 아, 지겨워가 아니라 미래의 내 자신감을 지금 쌓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선물받은 셈이죠. 오늘 우리는 평촌의 한 영어 학원에서 시작된 짧은 대화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고객과 제자라는 단어의 무게 차이를 통해 관계의 본질을 생각하게 됐고 또 고통을 성장으로 바꾸는 뇌의 서사 전환, 즉 리프레이밍의 힘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과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하는 일의 의미를 어디서 찾고 있나요?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어떤 서사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지금 고통을 참고 있다는 이야기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훈 선생처럼 그것을 성장의 과정으로 바꿔줄 당신만의 왜는 무엇일까요? 그렇군요. 훈 선생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 찾았고 그 답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그 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그 답을 누군가와 진솔하게 나눠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훈 선생이 제자와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재확인했듯이 당신의 고된 과정을 의미 있는 성장으로 바꿔줄 실마리도 바로 그 대화 속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